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검찰이 법원에게 어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서 적절한 죗값을 받게 해달라 요구를 하면서 기소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범죄 피의자는 바로 대통령이고 형사상 소출한 기소를 말합니다. 내란, 외환 이걸 제외하고는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헌법 조문은 형사상의 소추만 안 된다고 했을 뿐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검찰 수사 받겠다 나서지 않으면 범죄 혐의 인정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어법적으로 비틀어 표현한 부분을 다시 펴서 말을 해본다면 문 대통령에게 울산 선거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설 본문을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딴청을 피우고 밑에서 검찰 수사를 뭉개기로 전략을 세운 듯하다. 울산 선거공작은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사실을 국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고 증거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받겠다고 자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 혐의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지만 퇴임한 뒤에는 바로 수사받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한 헌법 제84조보다 그에 앞서 헌법 제65조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공무원의 탄핵 사유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조항보다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 탄핵을 당하는지를 먼저 규정해 놓았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등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도 똑같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 네,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계바늘을 1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8일 경인 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노무현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공개석상인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과 이번에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은 어느 쪽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온 국민이 듣는 자리에서 마이크에 대고 발언을 했고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은 현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음습한 밀실에서 몇 개월을 두고 진행한 공작이었습니다. 노무현 발언은 그냥 정치적 발언으로 끝난 사건이었고 울산 선거 공작은 실제로 치밀하게 실행된 범죄입니다. 노무현의 죗값이 열량이라면
청와대의 선거 공작은 그 죗값이 천냥 만냥은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이 정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국가 공무원에게 가장 중대한 범법 행위는 바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노무현도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던 것이고, 이번 울산 선거 공작도 그 첫 번째 범법 혐의가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사코 감추고 있는 울산 선거 공작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공소장 서문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된다. 누구보다 대통령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 말은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구체적인 혐의를 나열하기에도 앞서 결론처럼 적시한 서문 부분에 윤석열 검찰의 견해를 표명한 것입니다. 선거와 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면서 대통령도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는 울산 선거 공작 사건과 그 공소장, 그리고 공소장에 적힌 스모킹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독자분은 추미애 장관이 울산 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의 이름을 공소장에서 봤기 때문에 공소장을 감춘 것이라고, 즉 스모킹 건이란 바로 자기 자신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밝혀진 것은 바로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개연성을 적시한 부분이 스모킹 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칼끝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